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본에서 또 벌어졌습니다. C19는 별거 아니니까 마스크를 벗고 오밀조밀 모여서 축제를 즐기자 라는 페스티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다들 마스크를 벗고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8월 1일에 시작한 1회 페스티벌이 지난 8일 주말에도 2회로 진행되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본인들이네요. 찬성과 반대 논쟁이 뜨겁습니다. 그냥 두는 아베 정부도 이상하고요. 국민주권당의 히라스카 마사유키는 C19는 그냥 감기일 뿐이다. 일본인들에게는 팩터 X가 있기 때문에 C19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본인들에게는 면역력이 이미 생겼다.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곳에 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 C19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 걱정하는 것이 더 병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에게는 마스크, 거리두기, 산밀 피하기, 자숙하며 조심하기가 필요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즐기기 위해 우리는 축제를 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8월 1일에 클러스트 페스티벌을 도쿄 시부야에서 제1회로 열었습니다. 여기에 찬성하는 일본인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어서 다들 마스크를 벗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축제 현장을 두고 당연히 찬반 논쟁이 심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는 일본인들도 많았습니다. 히라시의 어제 공지를 보고 몇 년 만에 젊은이들처럼 야외 페스티벌을 즐겼다. 온라인에서는 맛볼 수 없는 실제 공기를 마시면서 동지들이 현실에 이렇게 많구나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합니다. 오늘 라이브 최고였다. 나는 지방에 있어서 갈 수 없는 것이 심히 유감입니다. 아주 좋은 분위기였어요. 라이브가 최고입니다. 지난 도지사 선거에도 나온 히라시 실물은 미남이고 달콤한 목소리의 소유자이다. 앞으로 많이 참가해달라. 그렇지만 처음 열린 페스티벌을 보고 경악하는 일본인들도 많이 있었고 이에 대해 히라스카 마사유키의 트위터에 몰려가서 직접적인 비난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사살당할 수도 있다. 이것은 테러이다. 주위에 폐를 끼치는 짜증나는 인간들이다. 브라질에는 임산부의 태아에게 전파되어 불행하게 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이런 감기가 있나. 퍼뜨리고 다니는 짓 좀 그만둬라. 너희처럼 어느 미국인이 죽으면서 나는 C19가 위험한 줄 생각하지 못했다는 말을 했다. 지금 일본은 C19 최종 판정자가 5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매일 1000여 명의 신규 판정자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도 1061명에 달할 정도이며 도쿄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아베는 긴급 사태가 아니라면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계속해도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일본의 낮은 사망률에 전 세계가 놀라워하고 있다. 어릴 때에 맞은 예방접종 때문이다. 청결과 배려의 민도 때문이다. 팩터 X가 있다. 등으로 허위사실을 선동하기 급급합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주권당의 페스티벌 개최 이후에도 공감하는 일본인들이 자연스럽게 많아지게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1회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잘 진행이 되었고 지난 8일에도 또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8일에 열린 페스티벌은 유튜브에도 올려져 있는데 댓글에서도 반대 논쟁이 붙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C19 때문에 그만 살게 될 것이다. 명복을 빈다. 너희들은 병원 가지 말아라. 감기인데 혼자 나을 수 있잖아.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뭐냐. 공부를 해야 한다. 의무 교육은 반드시 받자. 이런 미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미 소문이 난 페스티벌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전철 안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가고 있다. 오늘도 일을 마치고 축제에 참석했다. 마스크를 벗고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좋다.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서 행복했다. 오늘 페스티벌 분위기가 짱이었다. 이렇게 일본인들의 페스티벌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지다 보니 페스티벌 분위기가 화끈하다고 히라스카는 트위터에 마음껏 자랑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축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부야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보았다.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도 않고 조밀하게 모여 있었다. 이런 페스티벌이 열린다는 것도 놀랍지만 수많은 일본인들이 지지하고 몰려들어 마스크를 벗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니 더 놀랍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모들이기에 어린 자녀들까지 마스크를 벗게 하고 뛰어놀게 하는지도 놀랍고요. 일본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데 이 무슨 황당무계한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G7은 글로벌 여론을 리드할 임무가 있고 일본은 홍콩의 일국 양제에 대한 성명 발표를 주도하기를 원한다. 최근 아베 총리가 중국에 대놓고 한 발언인데요.
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 2주간 격리를 각오하더라도 미국에 가겠다 라 발언하며 미국을 상대로는 안쓰러울 정도의 조공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일본처럼 중국을 버리고 미국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극단적인 외교 대신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느 국가도 자극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는 고도의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별화된 외교 전략 덕분에 드디어 한국에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죠. 최근 중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엉망이 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앞으로 5년간 48조 6천억 위안 하나로 8,200조 원을 투자하겠다 밝혔는데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이와 관련해서 한국에 커다란 기회가 될 수 있다 전했습니다. 중국이 8,2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재정 적자 규모를 늘리는 동시에 특별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주요국들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보시면 일본이 238%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미국 107%, 유럽 84%, 영국 80%, 인도 70%에 비해 중국은 51%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이보다 더 낮은 37% 미만이죠. 이렇다 보니 중국과 한국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가 닥쳤을 때 큰 부담 없이 과감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중국이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정보통신, 그리고 첨단 기술 분야의 인프라 구축 사업을 포함해서 올해에만 8조 위안, 우리 돈으로 1350조 원 규모의 투자에 나설 예정인데 중국의 이전 사업들과는 다른 수준의 시장 개방성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싱 대사는 최근 시진핑 국가 주석이 발표한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을 살펴보면 인력뿐만 아니라 상품과 자금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다. 절대 다수의 상품이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것이다. 한국 기업들이 하이난에 와서 사업을 영위하기 바란다 전했습니다. 시 주석이 천명한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방안은 2025년까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체계를 수립하고 2035년까지 인력과 자금 그리고 물류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만들어 2050년까지 세계적인 자유무역항으로 키우겠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하이난을 무관세 지역으로 지정하고 하이난을 방문한 관광객의 면세 쇼핑 한도를 10만 위안, 약 1,7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무관세 지역으로 명품 브랜드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던 홍콩의 관광 산업에 상당히 위협적인 계획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첨단 기술 기업이 하이난에 회사를 차릴 경우 법인세를 무려 15%나 감면해주기 때문에 17%로 세계 최저 수준의 법인세를 통해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했던 싱가포르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의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이 애초에 홍콩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중국의 제안을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중국이 8,2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 중국판 뉴딜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대박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제안은 일방적으로 중국이 한국에 퍼주는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한국의 도움을 받는 기회라는 것이죠. 중국이 중국판 뉴딜과 관련해서 유독 한국과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는 것은 최근 한국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이 전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으며 세계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경제동행연구재단 FOET를 설립해 미국과 국제 공공정책 수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자 현재 미국 펜실베니아대 와튼 스쿨의 최고 경영자 과정 교수, 여기에 엔트로피, 종말 등의 책을 쓴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최근 한국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그린 뉴딜로 이끌어야 한다 라며 현재 기후온난화 문제와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인프라, 교통, 에너지, 통신 등의 분야에서 혁신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은 통신과 교통 분야에서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었다. 한국의 그린 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한국이 세계 제3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일본은 최근 한국을 향해 매일같이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소다로 부총리는 한국과 같은 취급하지 말아라. 일본의 방역에는 강제력이 없다. 민도, 즉 국민의 수준이 다르다. 라는 도를 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냉정한 현실은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 S&P가 일본의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낮췄다는 것이고, 반면 한국에는 일본보다 무려 3단계나 높은 국가 신용등급 AA+를 부여했다는 것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